일단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오늘 이건 전반적인 설명은 제 말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가 바뀌면서 저희 학교 커리큘럼이나 클리닉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리닉에서 도대체 뭘 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 스타일이랑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그 프로필이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지금 미르에서는 중2, 3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거지만, 전에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은 아니고, 내신을 이제 하면서, 내신은 이제 보통 수능 특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신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친구들한테 보통 수업을 하면서, 고등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오고, 고등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중간중간에 같이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똑같은 작품이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거를 좀 충분히 숙지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거의 이제 고입 컨설팅이랑 대학교 입학 컨설팅 같이, 입시 컨설팅까지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행할 때 또 이제 제가 여기다 학력을 이제 적어 놨는데, 제가 이제 보통 학력을 어디 가서는 제가 그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기 이제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공부 잘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학원에서 석사 졸업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에 내놓기는 좀 부끄러운 학력이에요. 박사가 아니니까. 근데 석사를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만큼 대학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석사를 학교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거기 연구실에 늘 상주하면서 직장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아이들을 이제 좋아하시고, 면접에서는 뭐 이런 거를 바라신다든지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뭐 보통 이런 요기, 주요 자사고의 이런 학교들을 입시 컨설팅을 주로 했었고, 대학교는 이제 되게 서울권 중심에서부터, 뭐 굳이 여긴 적지 않았는데 저기 지방에, 아마 이제 어머님들이 첫째가 중등이시면은 모르는 대학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지방 밑도 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스카이부터 저기 지방 밑에까지 자기소개서랑 면접까지 이제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특강으로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미르가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수업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볼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수학은 약간 가시적으로 커리큘럼이 나와 있잖아요. 약간 중학교 1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고1까지 끝냈어. 나 미적 잘해? 벡터 여기까지 끝냈어. 그럼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중학생인데 나 작품 10개 알아. 작품 100개 알아. 이런다고 해서 국어를 잘한다고 하지는 않죠. 국어는 딱 가시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커리큘럼을 제가 좀 퉁퉁퉁 쳐서 나눠봤어요. 자, 일단 중학교 때는 이건 그냥 진짜 딱 문법만 4개 파트를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문, 문장, 담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중학교 때 이제 이 굵직굵직한 4개의 문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나면 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중학교 때 했었던 의문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의문 변동이라는 걸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의문 변동을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2학기에 보는 중세 국어 문법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애들이 싫어하는 파트예요. 이게 중학교 때 너네 이미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 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만들어진 거 말고 중세 때의 문법을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이때는 14세기부터 15세기의 문법을 중심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때쯤에 많이 싫어해요. 이 파트 부분을. 왜냐면 현대국어가 아니라 중세국어이기 때문에 약간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이런 글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래 아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봤을 때 세종대왕 그거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때 부분에 그러면 이거 그냥 어차피 이때만 나오니까 그냥 버려야지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때 이제 포기하고 버리게 되면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문학사에서부터 막히게 돼요. 이 문학사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문학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이제 전반적인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완전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 그 다음에 더 넓게 가면 근대 직전, 일제강점기 이후의 문화까지 쭉 훑어보게 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비슷한 모의고사가 문제가 나와요. 고전 작품이. 근데 여기에서는 현대국어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 그 문학사에서는 너네 이미 중세국어를 배웠으니까 너네 15세기 문법을 다 알 거야. 그래서 중세 때의 문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멘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1학년 1학기까지는 어쨌든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게 돼요. 근데 중세국어를 너무 힘들어서 잠깐 포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읽을 수가 없게 되면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특강으로 내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수능 특강의 내신이랑 뭐 외부 지문의 내신은 웬만한 건 다 중세 때의 문법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의 목표는 이제 고1 올라가기 전에 중세 국어를 한번 끝내고 올려보내는 게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기 때는 문학만 하고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 아니면 엄매 둘 중에 선택을 하셔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학교별 다르고요.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요. 가끔 비문학을 넣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비문학 너네 별로 못하니까 그냥 문학을 1학기 때 했었던 문학 말고 다른 문학을 이제 넣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3으로 넘어가면은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내신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좀 갈리게 되죠. 수능 특강을 내신을 하면서 2학기 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하는 친구들은 1학기 때까지의 성적만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으로 수능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1등급 아이들은. 그러니까 일단 수능 특강은 잘하는 애들은 수능 특강을 한 달이나 2, 3주 안에 끝내고 나머지 때는 이제 모의고사랑 그런 걸로 이제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이지만 어쨌든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달릴 거잖아요. 그때 큰 커리큘럼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웬만한 작품을 다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고3 때 새로운 작품을 배워야지 이거는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고3 때는 내가 했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과목이 다 그래요. 고2 때까지는 웬만한 걸 다 끝내놓고 고3 때 이제 확실히 한 번씩 다 확인해보는 작업을 거쳐야 수능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흐름이고 넘어가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컨텐츠가 바뀌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정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게 국어 과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이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국어라고 하는 건 영어랑 수학이랑은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시를 적어서 드리면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국어는 정답을 고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세요.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이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얘만 딱 정답이지만 가장 적절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근데 뭐 4번이랑 헷갈렸어. 근데 3번이 정답이었는데 3번이라고 하는 선지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고 문제도 사람이 이제 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거나 옳지 않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써놓은 게 감이 아닌 공식으로 접근하는 국어를 이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수능 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작품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하지만 정규 시즌에는 거의 수능 국어랑 연계된 모의고사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국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공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맞거든요. 이게 감으로 푸는 거는 90년대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만 좀 그게 먹혔어요. 지금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수능 국어는 요즘 트렌드가 예전에 나왔었던 고전 시가를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나왔었던 거를 문제를 또 낼 때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고2 때까지도 문학 작품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시 재조명하는 능력까지 길러야겠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클리닉이 있어요. 금, 토, 일은 이제 정규, 내신이랑 정규 수업을 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클리닉이 있는데 이때 정규 때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받고 문제풀이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게 이거예요. 수행평가랑 생활기록부 대비랑 첨사. 만약에 자사고랑 특목고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조금 많이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고2의 성격이랑 대학교 입학의 성격이 약간 다른 게 대학교 입학은 그 과에 맞춰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 과에 맞춰서 쓰는 것도 한 4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60은 저 혼자서 공부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이제 녹여내는 연습을 조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그걸 원한다면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했었던 게 이제 그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학년만 약간 바뀐 거죠. 고입이냐 대입이냐 이거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세 국어랑 고전 문학을 중3 방학 때 미리 조금 끝내보고 한번 훑어보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말고 전에 계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론 애들이 시가를 계속, 고전 시가를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어렵진 않을 텐데 제 목표는 그래서 현대 국어가 아니라 중세 국어로 고전 시가를 볼 수 있는 연습.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한글이 딱 만들어지기 초반대에 그거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자기소개서 방학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배들의 생활기록부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소재를 알맞게 찾고 그 소재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지까지의 수업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자기소개서는 수업을 할 때 자 이거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써봐. 이렇게는 수업이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리고 수업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다 각자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이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어머님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예상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상 질문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보통 주말에 듣는데 평일에는 영어나 수학을 이제 듣잖아요. 근데 평일에 클리닉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일에 시간이 안 돼서 클리닉에 아예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로 머리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정규 클리닉 시간은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5시 30분부터 7시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7시부터 5시부터 7시 30분까지가 있고요.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타임씩 수요일에도 이때 있고 목요일에도 이때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때 못 오겠어. 진짜 죽어도 시간이 안 나. 그러면 주말에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서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클리닉의 목적은 강의뿐만 아니라 학습량을 이제 제가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강의만 듣고 집에 갈 거면 그냥 인강을 듣는 게 더 나아요. 집에서 누워서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와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클리닉의 목표는 이 친구의 학습량을 조금 체크를 하고 이 친구가 뭘 모르는지 조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수요일, 목요일에 절대 안 와. 안 돼.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어쨌든 4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잠깐 하고 간다든지 수요일, 목요일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다면 아니면 주말에 정규 수업 시간 끝나고 내에 잠깐 저랑 본다든지 어쨌든 제가 그게 계속 소통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원하고 그 다음에 중등 2학년은 논술 수업이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신을 하면서 논술 수업은 잠깐 옆에 쉬어두고 그 내신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논술 수업이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방학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논술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문과든 이과든 무조건 들어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피엔스나 아니면 요즘 트렌드는 총균세죠. 그 다음에 그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다 재미없는 책이긴 한데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우르기 좋아요. 문과랑 이과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 제 예상은 그래요. 그걸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특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학 동안에 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이끌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다 적으셨으면 넘겨도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고, 그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해요. 이거 이제